오늘은 이제 어디까지 할 거냐면 등비급수의 기본적인 내용까지 계산하는 것까지만 할 거고 등비급수 활용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건데 다음 주는 수업이 없네요. 1월 1일이죠. 네, 다음 주는 일요일 날 수업이 없습니다. 알겠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토요일은 있어요. 토요일은 수업해요. 알겠죠? 왜? 토요일은 해야지. 그래서 자, 등비급수인데 자, 등비수열의 극한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등비수열의 극한 생각해보면 얘는 일반항의 극한이죠. 일반항의 극한.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은 일반항의 극한이라면 그럼 얘는 등비급수라는 건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네. 등비급수는 요거는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 급수랑 똑같이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의 차이는 뭐냐면 수열의 극한은 일반항을 주로 다룬 거였다면 급수는 합을 주로 다룬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럼 잘 봐. 등비급수가 합의 극한이에요.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이에요.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식을 좀 세워보면 얘는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n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였냐? 바로 n이 붙은 친구가 극한의 주인공이라는 거지. n이 붙은 친구가 극한의 주인공이야. 즉, n이라는 문자가 없는 애들은 쉽게 말하면 쩌리예요, 쩌리. 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극한을 영향을 받는 애들은 당연히 n제곱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볼게. 그럼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잖아.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랬을 때 이 자리에 그대로 붙여보면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n제곱 형태가 되네요. 자, 여기까지가 나오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럼 보세요. 결국 얘의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거야? 이 친구의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라고 해보자. 자,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는 건 뭐예요? 발산한다는 거죠. 무한대로 간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 근데 n에 붙어있는 게 얘밖에 없네. n 붙어있는 게 얘밖에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할 거야? 그냥 볼 것도 없이 발산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죠.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면.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면 요거 해볼게요.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요. 얘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0으로 가네. 그럼 얘가 0으로 가니까 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누가 남냐면 1-r분의 첫째 항만 남거든. 그래서 이때의 등비급수는 1-r분의 첫째 항 요게 남고요. 자, 요게 등비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수렴할 때죠. 그래서 사실 등비급수 계산은 굉장히 쉬워요. 등비급수 계산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1-공비분의 초항. 근데 그 조건이 언제라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됐어?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세 번째. r이 1이야. 근데 이제 r이 1이면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r이 1이야. 그러면 등비수열의 극한, 일반항의 극한에서는 r이 1일 때 수렴했어, 발산했어? 수렴했어. 공비가 1이면 첫째 항, 첫째 항, 첫째 항, 첫째 항 계속 첫째 항이 나오니까 수렴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그냥 대입해볼까? 자, 여기다 1 대입해봐. 여기다 1 대입하면 뭐야? 제로잖아. 뭔가 이상하지. 그지? 뭔가 이상해. 그리고 이런 생각하면 돼. 공비가 1이라는 얘기는 계속 첫째 항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계속 첫째 항이 있으면 첫째 항이 2라고 해봐. 그럼 첫째 항 2, 그 다음 항도 2, 세 번째 항도 2, 네 번째 항도 2. 근데 우리는 지금 일반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2를 싹 더해라 이 얘기죠.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이 친구는 발산합니다.
이게 일반항과 차이점이죠.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공비가 1일 때 수렴했는데 등비급수에서는 발산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절대값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당연히 뭐 할 거예요? 발산할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가 유일하게 뭐 하는 거야? 수렴하는 거야. 첫째 항이 0이 아니라면.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중요하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즉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또는 첫째 항이 0인 경우도 항상 수렴하죠. 첫째 항이 0이면 뭐 계속 0이란 얘기니까. 그럼 0을 계속 더해가면 당연히 0으로 수렴할 거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교재 볼게요. 자, 65페이지 교재 보시면 자, 일단 첫 번째 등비급수라는 것은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을 의미한다. 알겠니?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을 의미하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보시면은 자, 괄호 2번에 거기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면 즉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뭐한다? 수렴할 거고요. 그때 계산하는 방법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다 라는 거지. 알겠니?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이라는 거 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67페이지의 개념 1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67페이지 개념 1번 보시면 다음 등비급수에 대해서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 더하기 2분의 2-x 4분의 2-x 제곱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네. 자, 그러면 첫째 항 찾으시면 이 친구의 첫째 항은 1입니다. 그 다음에 공비 찾아주시면 공비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x-2라는 게 공비가 되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수렴하도록이야. 그럼 이 친구가 수렴하도록이니까 첫째 항은 어차피 0이 아니니까 이제 신경 쓸 게 아니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공비만 찾아주시면 되고 자, 그럼 1번 문제의 정답은 이 친구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x-2가 되고요.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를 곱해준 다음에 2를 더하세요. 됐나요? 그럼 x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요. 4보다 작다라고 해서 1번 문제 정답이 되는 거지. 그치? 자, 확인하시고.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자, 이 친구가 수렴하는데 그 특정한 값이 뭐냐? 3분의 2라는 값으로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공식 바로 쓸게요. 1 마이너스 자, 공비가 얼마냐면 2분의 x-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뭐야?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얘가 얼마라고 수렴한다고 그랬냐면 3분의 2로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분자분모에다가 양쪽에 다 2를 곱해주시면 얘가 2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는 이런 형태가 돼서 이렇게 지워지고요. 자, 얘가 3분의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6이 되네요. 따라서 x값은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지? 자, 따라서 잠깐만 부호가 뭔가 틀렸는데요. 어디가 틀렸지? 3분의 2 오 2 마이너스 9 어디가 틀렸을까? 2 마이너스 x 아이고야 공비가 2 마이너스 x구나. 잘못 썼네. 근데 여기는 맞고요. 이거는 내가 근데 잘못 썼어. 미안해. 2 마이너스 x니까 지워지는 건 맞는데 여기 부호가 플러스네요.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부호만 바꿔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확인하시고 자, 이게 이제 수렴 조건에 해당된다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개념 2번인데 개념 2번 보시면 뭐 기본적인 단순한 계산을 좀 하고 있거든. 단순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연습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2번 보세요. 2번에 2번을 갑시다. 자, 개념 2번에 2번은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 이 친구는요, 따로따로 계산한다가 포인트입니다. 즉, 분모 자리에 4의 n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 자리에는 2의 n-1이랑 그 다음에 3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 식을 좀 정리하면 얘를 두 개로 쪼개.
두 개로 쪼개서 4의 n제곱분의 요 위에가 2의 n-1제곱 요거랑 더하기 4의 n제곱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요거랑 이렇게 두 개로 쪼개주시면 되죠. n 플러스 1이니까. 네. 그러면 이것 따로 계산하라는 거야. 됐니? 그럼 가볼게요. 자, 앞에 거부터 계산하시면 등비 급수 계산 바로 갑니다. 1 요 친구의 공비는 얼마냐면 4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 공비야. 그래서 2분의 1이 공비입니다. 됐니? 자, 그러면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첫째 항은요. 그냥 1 대입하세요.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되고 4분의 1이 되네요. 4분의 1. 0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더하기 자, 이쪽으로 와서 여기도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1 마이너스 자, 공비는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4분의 3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1 대입하시면 얘는 4분의 9가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9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치? 자, 따로따로 계산해 준다는 게 포인트.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지금 얘는 누구랑 꼈어? 시그마랜다. 사인이랑 꼈어요. 사인. 그러면 우리가 뭐 삼각함수 진도를 아직 안 나갔는데 삼각함수의 핵심은 뭐냐? 삼각함수의 핵심은 결국은 주기죠. 주기. 됐어요? 주기 반복되는 거. 그래서 얘는 뭐냐면 3번 문제는 반복이 될 거거든. 그럼 1부터 잠깐 대입을 해볼게. 잘 봐. 1 대입해 보시면 3분의 1의 n제곱은 그대로 써져요. 그래서 이걸 느려 써보면 3분의 1의 1제곱 곱하기 사인 얼마야? 2분의 n파이거든. 근데 n자리에 1을 대입했잖아. 그럼 친구들 사인 90도예요. 사인 90도 얼마였죠? 사인 90도 1입니다. 그래서 1이에요. 사인 90도 1이야. 그지? 더하기 3분의 2 제곱을 해볼게. 아이고 3분의 2 1제곱 곱하기 2 대입하거든요. 자, 그러면 사인 파이입니다. 사인 파이 얼마죠? 제로예요. 사인 파이 제로죠. 그 다음에 3 대입해봐. 3 대입하면 3분의 1 세제곱 곱하기 사인 얼마야? 마이너스 사인 2분의 3파이죠. 그럼 사인 2분의 3파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요. 그 다음에 4 대입해봐. 4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의 4제곱 곱하기 사인 2파이거든. 그럼 사인 2파이 얼마야? 다시 제로. 즉 사인 2분의 n파이 꼴에서는요. n이 짝수면 제로예요. 사인 정수 파이는 제로입니다. 그럼 얘는 사라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사인 홀수 파이가 숫자가 남는 거야. 즉 이 친구를 내가 다시 써볼게. 얘는 어떤 수열이 되는 거냐면 첫 번째 항이 3분의 1 그리고 0인 것들을 지워버려. 빼기 얘 3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5제곱 빼기 3분의 1의 7제곱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노란색만 놓고 봐도 뭐예요? 등비입니다. 선생님, 짝수항은 신경 안 써도 되나요? 네. 규칙적으로 지워지기 때문에 짝수항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등비 수열을 구하는 게 아니라 등비 급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하, 얘는 계산하시면 1, 공비가 뭐냐? 여기서 여기 갈 때 마이너스잖아. 여기서 여기 갈 때 플러스 되고요. 다시 마이너스가 되죠. 무슨 얘기야? 공비가 마이너스 공비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에요. 즉 9분의 1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9분의 1로 바뀌어요. 그리고 첫째 항 3분의 1 적어주시면 답이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9분의 10분의 3분의 1이 되니까 문제 계산하시면 10분의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확인하시고 자, 개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개념 3번 보겠습니다. 개념 3번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등비수열에서 지금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는데 하나는 시그마 AN이 문제에서 2래. 그 다음에 시그마 AN 제곱이 12래.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시그마 AN 세제곱을 구하라고 그랬거든. 됐니? 자, 그럼 여기 봐. 자, 등비입니다. 이 친구의 초항을 A1, 공비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요. AN 제곱이에요. 제곱. AN 제곱. 그럼 AN 제곱이니까 얘는 첫째 항은 A1 제곱이고요. 공비가 R 제곱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식 세워라 라는 문제가 되고요. 결국 얘는 자 공식 1-R분의 첫째 항이 얼마야? 2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렴하니까 등비급수니까 1-R제곱분의 A1 제곱이죠. 자, 그럼 이 친구 좀 정리해 볼게요. 이 친구 정리하시면 얘는 인수분해해서 쪼개보면 1-R분의 첫째 항 따로 하나 빼서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지는 게 1+R분의 첫째 항. 첫째 항이 두 개가 곱해진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1-R분의 A1입니다. 1-R분의 A1 이거 얼마야? 2야. 그지? 그럼 이 친구 얼마야? 라고 했는데 얘가 12였으니까 얘가 6이네. 이렇게까지 정리되죠? 자, 그럼 갑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시그마 AN 세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바로 쓸게요. 1-R 세제곱분의 첫째 항의 제곱이죠. 아이고 미안 세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하시면 1-R분의 첫째 항 똑같이 써지고 여기가 뭐가 남냐? 얘가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남고 A1 제곱 남아요. 이렇게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 상황인데 자 여기서 얘가 6이라는 걸 알고 얘가 2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이만큼 네모친 것들이 얘는 6이고 얘는 2야. 그러면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이거 두 개 연립이 돼, 안 돼? 되지? 됐니? 됩니다. 그러면 A1이 얼마냐? 라고 하면 A1이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A1이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뭐 굳이 계산해서 대입할 필요가 없죠? 얘가 뭐에 해당돼요? 2에 해당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1, 2분의 1 하고 첫째 항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네. 따라서 문제 정답은 24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대입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알겠니?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조건을 가지고 잘씩 연립하셔서 푸셔라 라는 거. 그렇죠?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개념 느낌 4번 보세요. 오늘 개념 4번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개념 4번 가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은 자, 얘는 어떤 스타일이냐? 요거는 약간 점화식 스타일이에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데 우리가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누구였냐면 an 플러스 1이라는 것에다가 얘에다가 숫자 곱하기 an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는 게 등비수열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점화식이지. 됐니? 자, 그럼 이런 얘기네. 다음 항은요. 그 이전 항에다가 그대로 숫자 곱하면 다음 항이 나와요.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잘 봐. a1이 1이야. 그리고 an 곱하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an 플러스 1이 요게 5분의 1의 n제곱이래. 근데 이 수열이 지금 어떤 수열인지 알아볼라? 모른다는 게 포인트죠.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몰라요. 알겠나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a2n의 값을 시그마 a2n의 값을 계산해봐 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거는 하나씩 대입해서 우리가 수열을 좀
추론해보는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네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죠. 그죠? 자, 마무리. 그러면 A1이 얼마야? 1. A2 얼마니? A2 얼마일까? 여기다 1 대입해봐. 얘지. 얘네 얼마예요? 5분의 2. 그 다음에 A3. A3은 여기다 2 대입하면 되죠. 그럼 2 대입하면 잘 보세요. 5분의 1 A3이 5분의 1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 아니죠. 2니까. 네, 이렇게죠. 됐어요? 여기가 A2, A3 요렇게네. 그지? 그럼 이거 뭐야? 이거야. A3 5분의 1이네. 똑같네. 두 개가. 그 다음에 자 5분의 1 A4야. 그럼 얘는 5분의 1의 세제곱이네. 그럼 얘는 5분의 1 지우면 여기서 비로소 제곱이 되네. 자 그럼 A5도 해볼게요. A5는요. A4가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얘가 5분의 1의 4제곱이죠. 그러면 약분 치시면 이렇게 지워지고 얘가 뭐가 돼요? 2개 남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A6은 그럼 5분의 1의 5제곱에다가 5분의 1의 5제곱에다가 A 5분의 1이잖아. 그럼 A 5분의 1이 역수니까 5의 제곱 하시면 이렇게 남네요. 그럼 결론. 우리가 A, 2n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결국 2개, 2개 이렇게 똑같은 애들이 계속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짝수항만 뽑아내시면 되니까 얘는 5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의 제곱, 5분의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 마무리하시면 등비급수 공식 그대로 써주시면 되니까 1-5분의 1분의 5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문제 정답은 4분의 1 해주시면 끝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등비급수까지 했고 뒤쪽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풀 교과서 특강이 있는데 이것도 명제, 참거짓 외우는 건데 이것도 내신에서만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신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75페이지를 잠깐 펴보시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등비급수의 활용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 별표 5개 치시고요. 수능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내신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근데 수능에 나오는 스타일이 있고 내신에서 나오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것들까지 모두 좀 다뤄볼 거니까 일단 오늘 숙제는 교재 숙제는 70페이지까지 아까 이었던 거에 누워서 70페이지까지 다음 시간까지 밑에 있는 문제들 차분히 잘 풀어보시고 복습하시고 알겠죠? 복습 잘 정리하시고 됐습니까? 네, 페이지가 두꺼워 보이지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복습하면서 차분하게 하시고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수업이 없어요. 알겠죠? 다음 주 일요일 날은 1월 1일이라서 수업이 없고 우리 다다음 주에 이제 등비급수 활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